주민들만의 도시가 아니라 광교에 일을 보러 오는 광교 밖에 사는 분들도 이용하게 되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 문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교 사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광교 밖에 국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주체들이 시민과 수원시와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정말 지혜를 모아서 신속하게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좋아진 감사합니다. 그래요. 도움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별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의 순서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를 하고 국민의례, 괴사 및 축사, 기념 촬영을 하고 주제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광교 신도시는 이제 한 7만 7천 정도 되는 그런 도시로 계획했는데 연말이 되면 12만 5천 명 정도 아마 주거 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광교에는 공공기관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미 문을 연 수원 고등법원 고등검찰청, 지방법원 지방검찰청이 있고요. 또 이곳 우리가 이 지금 세미나를 하는 컨벤션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도청이 이제 곧 문을 열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가 걱정하는 이 문제가 도청이 문을 열기 전에 해법을 찾아서 완전히 이 시설 개선까지 맞춰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광교 신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전국 최초의 기계발사가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기계발사 승인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와 수원시, 동해시, 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사업 시행자로 개발하는 경기도의 대표 신도시입니다.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광교 신도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최초의 사업인 만큼 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사업 시구 내에 전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비해서 다른 개발 사업과의 차별성을 두고 저는 2005년 12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경기도 용인시와 우리 공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임기 신도시입니다. 총 1,130만 인구 규모의 계획 인구 7만 8천 명으로 시작했으나 공원농지 면적률이 약 45%에 이르는 신도시 중에서는 녹지율이 가장 높은 그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악화되면서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상복합을 많이 건설하는 것으로 개발 계획이 변경이 수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이제 계획 당시 인구보다 지금 좀 인구가 좀 다소 많아지는 그런 결과를 주셨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광교 신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3기 신도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전국에서 6번째로 교통량이 많다고 도로공사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2016년, 17년도 사이에 교통량이 4.4%가 늘었습니다. 신갈 IC 0.15% 늘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미미하게 늘었지만 더 줄기가 더 많습니다만 동서안 IC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도청, 개청 이후 또 컨벤션이라든가 이런 이용자로 인해서 상당히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광교 사거리에서 IC 램프까지가 150m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최소한 180m 이상 돼야 되는데 이 짧은 거로 인해서 좌회전이나 직진하는 차들이 IC에 들어가면 해서 엇갈린 편向발생으로 인해서 정체가 더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강원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쪽 지역의 광교가 예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한 7만 정도 인구가 지금 12만 8천까지 정도 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있는 유발 시설들도 지금 많이 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에 옮겨오고
그다음에 이제 컨벤션 센터뿐만 아니고 호텔, 백화점 이런 것 정말 엄청난 교통 유관 시설들입니다. 때는 예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상업 시설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의 교통이 감당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토론을 위해서 좋은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따라서 발표 과제에서 본 바와 같이 광교 사거리와 광교 중앙로 사거리 교통 개선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몇 가지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동선 IC 연결 우회도로 신설입니다. 우리 시 자체 용역 결과 광교 지구내 최대 교통 문제는 개발 당시부터 우려했던 동선 IC 부근 광교 사거리가 되겠으며 아주 심각한 수준의 교통 체증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동선 IC는 일일 평균 92,0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고 영동고속도로 동선 IC 진출이 43번 국도의 수원 및 용인 양방향 통과 지점으로 첨두 시간에는 특히 심각한 교통 체증을 나타내고 있고 이 지점의 거리는 시청 방향에서 광교 사거리를 지나 좌회전 차량이 80%가 동선 IC를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선 IC까지 거리가 너무 짧아서 첨두 시간대 FF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 가장 큰 문제는 동선 IC 이용 차량 분산입니다. 동선 IC 이용 차량은 전국 5위권 안쪽으로 서울 지역의 서서울, 동서울, 군자 영업소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1, 2위로 이용 차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동선 IC의 진입을 광교 지구 이전에 분산하고자 우회도로 신설을 제안하였으나 광교 테크노밸리 후면의 토지 사용으로 인한 협의 사업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기도 과학기술과에서는 이 부지에 바이오 스타트업 연구 등을 목적으로 활용 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며 광교 테크노밸리의 나노기술원 측은 도로 개설로 인한 진동 발생 시 정밀 기계의 문제점 유발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수원시에서는 도로 진동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밀한 결과를 제시하여 우회도로 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광교 중앙로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입니다. 광교 지구 최고의 핵심 상권 지역으로 앞으로의 통행량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발표 자료와 같이 2020년에는 교통 수준이 F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차도 개설을 추진하고자 하며 광교 호수공원로 확장도 동시에 추진하여 증가하는 통행량의 분산과 교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교통량 분산을 위해 하이패스 전용 IC 신설 방안입니다. 광교 호수로는 광교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 교통 수준이 원활하여 광교 호수로 쪽으로 교통 분산을 위해 수원시 연화장 인근에 영동고속도로 진입을 위한 하이패스 전용 IC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사전협의를 추진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본선의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출 요청하여 수원시에서 하반기에 IC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수원시 내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주요 경로가 고속도로 이용을 통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하이패스 전용 IC 신설이 되면 동선 IC의 차량이 다수 분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강교가 그 강교 중앙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상현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금 현재 제시한 노선들은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그리고 이제 강교 시민들이 좀 이용하기 좀 불편한 노선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선 형태로 강교 중앙역과 상현역 그리고 교통시설을 유발하는 고등법원 그리고 법원 이런 걸 연계하는 지선 형태의 노선을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강교 주민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자동차 이용에 익숙해 있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자전거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했었는데 강교가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면은 자전거 도로나 어떤 시설들이 나름대로 잘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료는 최고 저조합니다. 그래서 강교 시민들은 자전거를 안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좀 타는 어떤 그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강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제시해 준 부분들은 이제 하드웨어 중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이제 수원의 강교가 명품 신도시로 나기 위해서는 교통 수요 관리 방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과 교통량이 있고요. 강교를 통과하는 통과 교통량이 있고 그리고 강교를 기종점으로 하는 그 유발 교통량들이 있습니다. 강교를 중심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내부 통행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통과 교통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 같은 우회도로 같은 걸 신설을 해서 교통량을 분산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유출입 교통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출퇴근에 대한 통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교가 이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그 어떤 시세이 그리고 뭐 공공기관 이런 시설들 자체도 성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교통수요 관리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교통량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빌리티 매니지먼트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러면 차를 가져오지 않으면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을 좀 해준든지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수요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 교통량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부 통행에 있어서는 이제 강교에서 강교를 이동하는 거리인데 사실 단거리 교통행이거든요. 이 통행을 할 때는 항상 이게 성용차를 가져가지 말고 보행이나 어떤 자전거를 좀 활용을 해서 통행량을 좀 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부분에 있어서인데요. 나름대로 이제 그 대형 유발을 유발하는 시설들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나름대로 주차에 대한 고민은 좀 신도시 교통량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다 짚어봤는데 몇 가지로 좀 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 신도시 개발 이전에도 이 지역이 원래 교통혼잡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저희 자료집에 첨부했습니다만 거기 그 자료에 보시면 이미 43번 국도 쪽은 이미 교통량이 많았던 지역이고 이쪽에다가 신도시를 건설한 거거든요. 이런 좀 배경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광교 신도시 개발 당시에 광역 교통 대책이 미비했습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신도시 사업을 개발할 때는 반드시 광역 교통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광교 신도시 사업은 크게 보면 이제 북수원 민자도로하고 신분당선 연장이 크게 두 가지가 답니다. 근데 이제 엄밀히 말씀드리면 신분당선은 광교 신도시 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고요. 결국 북수원 민자도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엄밀히 말하면 광교 교통대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영동고속도로 우회도로입니다. 그 기능에 머무는 수준이기 때문에 미비했던 광역교통대책으로 인해서 좀 여전히 광교 신도시의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 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광교 신도시는 처음부터 자족형 신도시를 표방하면서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특별계획구역이 다른 신도시보다 굉장히 많이 추진이 됐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비즈니스 센터니 뭐 파워센터니 이런 것들 처음 초기에 실시 계획에 다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어그러졌어요. 다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광교 신도시가 자족형 신도시를 표방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드타운화 됐고 많은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베드타운화된 도시가 됐는데 자족형 신도시를 표방한다고 하다 보니까 서울로 출퇴근하는 교통망을 최소화로 했어요. 광교 신도시 사업을 개발하는 당시에 그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자족 신도시가 무산되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서울로 출퇴근하는 기능은 최소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엇박자가 일어나면서 광교 신도시의 교통 혼잡이 좀 극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계획구역이 무산되면서 당시 경기도시공사나 경기도는 그 조성했던 그 택지를 쪼개가지고 상업용지에서 이제 막 팔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오피스텔들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무분별하게 좀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광교 신도시의 정주 인구가 당초 7만 명대 후반에서 이제 올 말에 사업이 뭐 이제 끝나면 한 12만 명 가까이 되는 거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 개발 입금의 문제를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가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서는 경기도시공사의 존립 여부까지도 저희는 의심받을 수 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 도시공사 결국은 돈만 벌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도시공사 필요 없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삼기신도시 사업이 광교신도시 사업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3기 신도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광교신도시 사업의 푸는 문제 그리고 개발 이익금을 어떻게 정산하는가부터 이 부분부터 도민들에게 신뢰를 줘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 주민들은 매일 아침 그리고
매 시간 겪어야 되는 게 오늘의 토론의 주제라기보다도 저희한테는 당면한 현실입니다. 과연 저희가 광교 입주, 광교 신도시라는 도시로 주거를 바꿀 때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여기에 계신 개발 주체이신 경기도나 도시공사, 저희 수원시, 경기도민이기도 하고 수원 시민이기도 하고 저희 국민인 이 주거의 삶을 광교 신도시로 옮길 때에는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이러한 도시를 주겠다 목표를 분명하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모든 주거를 옮겼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목표는 명품 신도시라는 목표도 있지만 또는 집값 안정, 기타 등등의 이유가 물론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삶의 현장이, 삶의 인생이 바뀌는 이곳에 와서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오늘의 토론의 주제이긴 교통과 관련한 주제이긴 하나 저희 현실에서는 다양한 주민의 소리가 있습니다. 저희 7만이라는 계획의 도시에 지금 12만이라는 아까 경실련에서 말씀 주셨듯이 수치상으로는 12만이지만 저희들이 느끼는 감정은 훨씬 더 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매달 1회씩 각 단체장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통장님들이 모이셔서 각 현장에서 벌어지는 얘기도 저희들끼리 소통을 하는데 오피스텔의 인구에 주거하시는 1인 인구가 노출되지 않는 주거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의 주제하고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하나 오피스텔로 인한 저희가 꿈꿔왔던 광교 신도시의 장점인 명품 광교 신도시가 아니라 다양한 범죄와 또는 기타 등등의 문제가 사실 야기되고 있는 게 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주민의 소리가 이런 토론의 장에서 토론으로 항상 끝이 난다는 말씀을 좀 안타깝게 좀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 경기도에도 나오시고 저희 의원님이 주관을 해주셔서 이 많은 분들이 사실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고할 수 있는 곳들은 저희들이 모여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뭔가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 아우성을 듣기 이전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사실 감사하긴 하나 너무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매일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들 당장에 저희 주말에 광교 아울렛이라든가 또는 아버님 프랑이라든가 그런 자리에서 주차 통제만 조금만 해도요 저희가 편도 사실 2차선입니다. 도청로가 2000년도 20년 전에 지은 약 8만의 인구인 영동 대도시는 편도 5차로 10차로로 개설을 했는데 저희가 고작 지하차도 빼면 편도 2차로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며칠 사이에 주민분들께서 이 토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서로 계시는 카톡방에서 이 토론회가 열린다. 우리 이 토론회 가서 이 얘기하자. 우리 이 토론회 가서 또 이것도 요구하자. 이 정도로 주민분들께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2017년 12월 달에 광교 지역의 교통 문제가 굉장히 많고 심각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2017년 12월쯤에서 저희가 한 2억 정도를 용역을 들여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그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오늘 이 세 가지 방안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주민분들께서 요구하신 부분들을 다 용역에 담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방대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광교 사거리 동선 IC 문제, 그리고 또 컨벤션 문제, 그리고 그 주변을
일단 먼저 하자라고 해서 1차적으로 용역을 하기로 한 거였고 그 이후로는 2차, 3차의 용역을 통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한다고 했을 때 주민분들께서 이제 어디 카페나 카톡방에서 얘기를 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용역을 할 때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 용역 안에 다 담아낼 수 없었던 부분들은 이것들이 뭐 용역의 규모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하는 용역의 한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다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2017년 12월부터 이 용역이 1년이 넘게 실시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용역을 중단시켰었습니다. 용역을 중단시킨 이유는 관계기관하고 협의할 내용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용서고속도로랑 협의할 문제, 그러니까 용서고속도로 하행 IC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용서고속도로랑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동선 IC에 지금 그 우회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경기도와 협의해야 될 문제도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되고 도로공사하고도 협의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협의를 하는 동안 용역을 중단시켰는데 그게 또 반년 넘게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대부분의 용역 기관의 대부분은 그런 기관 간의 협의하는데 다 수요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관계기관이 협의하는데 저희 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관계기관에서 협의도 잘 안 해줬고요. 뭐 단적인 예로 우리 동선 IC 우회도로에 대한 것도 경기도에 우리 시가 협의를 요청해서 공문을 보내놓으면 뭐 결제 올라갔다고 하는데 아무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제가 경기도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가 주도해서 용역을 좀 실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라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경기도는 여기에 이제 입주 예정자입니다. 광교에 이제 곧 들어올 이제 입주 예정자로서 이거는 수원시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문제라고 보시면서 우리 수원시가 2차, 3차 용역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용역을 발주해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들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문제, 광역 철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경기도에서 용역을 좀 실시해 주기를 수원시가 제시한 우회도로 중기센터 우회도로 건설 처음에 계획을 보고 상당히 획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한 100억 정도 사업비로 주변에 교통량을 우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선 IC 교통을 분산시키는데 굉장히 또 좋은 안이고, 그것도 그렇게 교통량이 분산됨으로써 또 내부 교통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교통량을 또 분산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비도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 부지가 일부 중첩이 되고 또 나노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소음 진동 문제를 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선행이 돼야 될 그런 어떤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안들을 우리 경기도의 다양한 부서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검토도 하고 또 내부 또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과연 이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과연 이게 효과가 정말 얼마나 있을 것이냐 하는 내부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한번 하이패스 IC
IC 부분의 그 교통량을 그 분산 처리시켰을 때 이 우회도로의 그 교통량 분산 효과가 그만큼 저감됨으로써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지금 진행을 일단은 뭐 오랜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어렵게 그 진행을 해왔다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이런 수원시가 어떤 대책을 갖고 어떤 대책으로 효율적으로 이 일을 끌고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여기에 교통량도 앞에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내부 교통량과 외부 교통량이 같이 이게 여기 동서나이시는 같이 상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수원시 인구가 최근에 한 10년간에 한 15만이 이게 증가됐고 그리고 수지 쪽으로 많은 교통량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한 외부 교통으로 인해서 동서나이시의 어떤 집중도가 그만큼 증가된 만큼 이거는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시, 용인시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같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도로공사 기획조형실에 근무하는 홍재일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논의를 하고 있는 이 하이패스 IC 설치와 관련해서는 박강원 의원님실하고 수원시하고 사전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 하이패스 IC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 기준에 따라서 경제성 그리고 이제 교통 영향성 그리고 뭐 기하 구조 등 아까 지금 이제 진행을 하실 예정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설치 타당성을 그때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매일 아침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정말 힘들다. 저는 아주대학 출근하면서 그 다음에 저는 강교 신도시에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매일 강교 신도시를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아주대학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좀 막힌다,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강교 사거리가 상당히 개선이 잘 됐습니다. 그래도 차로 변경을 조금만 고치니까 상당히 아마 여러분들이 개선된 걸 잘 아실 건데 특히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거는 동선 IC에서 나노 연구를 해서 바로 CJ까지 연결되는 그 우회도로는 강교 사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걸로 차들이 우회로 다 빼버리면 상당히 강교 동선 IC를 통해 가지고 아주대 배봉이라든지 주변 시설들이 엄청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되는 게 우선선인가 생각이 들고 또한 앞으로 이걸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수원시에서 지하차도도 만들고 하대적인 측면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그 강교 신도시가 뭐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서는 아까 김숙기 박사님 이야기했던 자전거 도로라든지 다른 측면에서 많이 좀 대중교통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을 갈 때 차를 몰고 가는 것보다 자전거를 몰고 뭐 더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약 한 15년 후 2035년이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그런 첨단 차량들이 아마 우리나라 뭐 강교도 마찬가지 전 세계로 다 퍼지게 되면 사실 주차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차들을 다 공유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도 앞으로도 한번 어떻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세종시와 부산 에코 델타 시티를 그 스마트 시티화를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도 스마트 시티 계획이 있는데 강교도 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스마트 시티화를 하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광교 입주자 대표 협의회는 광교 1동, 2동, 원천동 앞에서 광교 지역 아파트 37개 아파트 대표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 소식은 제가 6월 11일 날 광교 발전협의체 1차 회의 때 이 소식을 들었어요. 저번 주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에 대해서 순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뭐 저희들한테 뭐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3일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카톡으로 보내와서 참석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의 주제가 교통 혼잡 개선 방향인데 즉 인구가 8만에서 12만까지 늘어난 광교 신도시 교통 혼잡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교통 혼잡 주변 단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토론회를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현재 지금 여기 주변에 단지의 대표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토론회가 된다면은 사전에 토론회를 앞서가지고 주변 단지에 대해서 같이 조율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왜 그래 되는지 같이 토론회를 한 번 더 거쳐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 방안을 서로 찾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토론회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교 입주자 대표 협의회 전체 주민들로서는 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참석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3일 전에 통보를 해가지고 참석하라는 것은 입주민들한테 말 그대로 들러리로 참석해라 이런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토론회가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1차에서 2차, 3차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될 때까지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안도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광교발전협의체 운영위원장입니다. 이것은 연태영 시장께서 광교 지역의 민과 관이 함께 광교 현안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자고 해서 거버넌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숙희 연구위원님하고 이강혁 주민자 회장님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주에 1차적으로 진행이 되었지만은 이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교통 발전, 교통 환경이라든지 광교 현안 문제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통 개발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입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부분에서는 분명한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서 IC 분산의 안을 주신 조석환 의원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읽어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미봉책이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광교가 계획될 당시에 광교 사거리 입체고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없어진 줄 알고 계신가요? 광교산 조망권을 가린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웰빙타운에 제가 살고 있는데요. 웰빙타운은 없어야 됩니다. 그럼 애당초 구성했던 입체고가를 저는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인시의 택지 개발은 날로 늘고 있거든요.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 그 사람들이 다 영동 고속도로를 이용하려고 서수지 IC, 광교로, 상현 IC, 43번 국도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광교 사거리는 광교 개발 전 동선 3거리 때부터 계속 정체가 있고 교통이 많았던 곳이거든요. 용인에서 수원으로 향하는 차들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서도 좀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당에서도 영동고속도로를 타고자 용서를 타고 광교로나 43번 국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제 생각엔 용인도 광교 신도시의 책임이 있고 지금도 엄청난 개발로 광교와 수원을 교통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